네. 10시 30분 투자 전략 보죠. 상해 시작했죠? 제가 상해를 얼마 본다고 그랬죠? 내년 빠르면 1, 4분기에서 2, 4분기까지 홈피에다 올려드렸어요. 3,000에서 3,300 본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다들 뭐 상해 증시 공포다 뭐다 하는데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겁내지 말고 상해 증시는 요새 앞으로는 그 무지 올라갈 겁니다 라고 해드렸어요. 10월 19일 저점 찍고 이제 그냥 까라면 까 전략으로 정책 당국에서 주가 관리 들어갑니다. 마치 우리나라 옛날 증안기금이라든지 정부 공적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갔고 뭔가 시장을 개입한 거예요. 공산당이. 그래서 앞으로 중국 증시는 그냥 내년 요번에 코덱스 차이나 ETF 사셨던 중국 ETF 관련된 종목 사셨던 중국 은행주 사놓으라고 그랬죠. 얘네들 한 내년도 3밖에 한 30에서 50%다 올라갈 겁니다. 인덱스는 한 3,000에서 3,300 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따라갈 겁니다. 근데 지금 다 공포잖아요. 다 공포잖아요. 뭐 지금 지수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데 매일매일 지수 질문하시는 분은 선물 옵션 하거나 ETF 하시는 분들이고 개별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지수 보지 마세요. 물론 지수 빠지는 날 같이 빠지거나 약하거나 하죠. 근데 제가 심지어는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거는 여러분들 투자를 각각 뭐 사람마다 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나도 한 10년 된 분도 계시고 20년 되신 분도 계시고 한 저와 비슷하게 한 30 몇 년 넘으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결론은 지수 의미 없어요. 지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집중하는 나의 그 운명을 건 종목 3개를 딱 선택하세요. 2017년에는 그게 호텔신라나 현대엘리베이터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떤 분이 오든 제가 전체 자산이 1억이면 5천만 원은 딱 3개 종목 사라고 그럽니다. 롯데지주, 차바이오텍, 티슈진, KT 뭐 이 중에서 골라라 이럽니다. 그럼 매매하지 말라고 그래요. 매매하지 마세요. 3년 동안 매매하지 마세요. 그냥 처박아 놓으세요. 그러면 그런 논리면 매일매일 들어오는 전업투자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죠. 뭐 올라가든 떨어지든 3년 동안 묻어두라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미래의 방향성을 내 운명을 건 종목으로 선택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차바이오 다 10만원 목표 잡습니다. 롯데지주든 차바이오텍이든 티슈진이든 다 10만원. 그럼 지금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저게 어떻게까지 뭐 10만원까지 갈 수 있겠어? 옛날 호텔신라도 4만원대 10만원 떠드니까 말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12만원 13만원 갔죠? 근데 그거 매매하신 분들 중에 제 제자들도 많아요. 다 어디서 판지 알아요? 4만원짜리를 6만원 7만원에서 다 팠었습니다. 다 팔아요. 그냥 10만원 선 거놓고 매매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다 팝니다. 그리고 딴 거 가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구자에서 한번 제가 좀 쓸데없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거 전에 파생 전략은 급하니까 파생 전략부터 먼저 가들이 잡고 이제 아까 265까지 오늘은 265까지 공격 하나 그거는 이제 지수 갖고 이제 매일매일 수치 분석 이거는 완전히 점도 맞히는 정밀타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이상한 소리 처음 보신 분들은 선물 옵션 안 합니다. 하세요. 하시라고요. 지금 장에서 최적화 전략은 옵션 전략이에요. 겁내지 말고 하라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점을 맞히는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여러분들 주식에 받아가 아침 잠깐 얘기했지만 한 1000개 중에 200개 샘플 중에 이 두 개가 시가총액이 20% 전체의 20%를 차지합니다. 두 개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지수 올라갑니까 빠집니까의 질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봅니까? 라는 시가상위 종목도 어떻게 보는가와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저께 선물이 바닥 찍고 올라왔는데 3.8포인트, 그러니까 3.8포인트 올랐어요. 비율로는 1.4%입니다. 삼성전자도 매일 3%, 5%, 3% 이게 누적되니까 요번에 바닥에서 한 뭐 10%짜리 삼성전자, 뭐 15%, 20%짜리 SK하이닉스를 구경하신 겁니다. 어저께 오히려 SK하이닉스 때려갖고 오늘 아침에 사라고 그랬죠. 이게 파생과 연동된 게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저점이 SK하이닉스가 얼마였어요? 69,900원. 제가 껴넣으라고 그랬죠? 근데 그거 껴넣는 것보다 콜 산 게 더 대박일 거라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오늘 7,000원, 7만원에 샀어요. 10% 먹으려면 얼마예요? 77,000원 넘어야 돼요.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SK하이닉스가 77,000원 가면 이 콜 300에서 500% 드십니다. 300만원 집어넣은 게 1,500, 2,000 돼요. 그런 걸 왜 놓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의 영역을 그 대신 이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카지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배팅을 10번 나눠요. 3,000만원이면 300만원씩 해서 300만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보자는 100만원만 하세요. 그렇게 금액을 정해놓고 분산해서, 그러니까 자금을 배분하는 겁니다. 변동성이 큰 싸움은. 여기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주식을 어떻게 하십니까? 요번에 10월달 급락파동에서 다 반토막 따거나 현물로 사놓으시면 반토막 때도 기다리면 먹고 나와요. 근데 당하신 분들은 뭐예요? 레버리지 일으켜갖고 뭔가 올라갈 때 이게 더 갈 거야 그러면서 내가 1억 있는데 뭐 2억 3억 했지. 어떤 뭐 스탁론 뭐 이런 거 해갖고 한 사람들은 그 변동성에 망가집니다. 다 털리고 가요. 한번 털려요? 그 다음 복구는 어려워요. 그럼 주식시장에서 아웃돼요. 급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 보시면 워렌 버핏이니 피터 린치니 유명한 사람들 구루를 찾아다니지만 실제 매매하시는 거 보면 내 스타일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목표는 그렇게 잡아도. 그리고 여러 전문가를 찾아다니세요. 또 저를 또 믿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또 단순한 건 여러분들의 호흡을 찾으라고 그럽니다. 저도 믿지 말란 얘기예요. 저도 확률은 반 맞춰요, 반. 제가 치열하게 한 30몇 년 동안 쌓아봤지만 승률 보면 한 50% 되는 것 같아요. 종목 맞히는 거는.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정반대로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먹은 거 같고 손해를 안 봐요. 왜? 반통을 하면 한 번 더 사요. 그게 뭐예요? 배분의 전략과 그 다음에 매일매일 여러분들 투자할 때 시드머니가 새롭게 창출되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매일매일 오시는 분들은 저는 전업투자가라고, 이게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소득이에요. 주식해갖고 여러분들 먹고 사는 그런 에너지를 줘야 돼요. 근데 그게 쉬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가장 무서운 돈이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입니다. 그거 적은 돈이지만 뭐 경기가 나쁘든 뭐 박살나든 매달 월급 들어오는 돈, 이 원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전업투자자는 내가 그거를 창출해야 돼요. 갖다 얘기해서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잖아요. 나쁠 때 뭐 교육비가 들어가거나 가족에서 누가 아프거나 주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떠한 요인 때문에 이게 엮여갖고 매매가 흐트러지거나 망가지는 게 부지기수로 많은 게 전업투자가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그거 예측해요?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초보 투자자들한테는 전 이럽니다. 매매하지 마, 종목 딱 세게 선택해라. 그리고 매매하지 말고 그냥 묻어두고 매일매일 돈이 들어오는 원천의 투자를 뭘 말아. 월급이 들어오다든지 임대소득이 들어오다든지 뭔가 시드머니가 들어오셔야 돼요. 어디서 창출돼야 돼요.
가장 회피하신 분들이 건물 갖고 계셔갖고 임대소득 들어오거나 그 자산이 많아서 배당 들어오거나 아니면 일을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자 중에 망가진 애들도 있으면 심지어는 대리까지도 뛰는 애들이 있어요. 매달 얼마라도 벌어야 된다. 주식에서 그거 갖고 식구 먹이고 매달 뭐 300, 500만 원 주식 수익 갖고 준다? 그거 골 때린다. 그거 안 된다. 매매 흐트러진다.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새 소득주도 성장이잖아요. 제가 오늘 조금 그 시간을 가져서 군소리 좀 하겠습니다. 요새 매일이나 요새 급락 변동성에 다른 이런 것들은 기초적으로 다 아실 걸로 생각했는데 전혀 아직도 숙지를 못하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랄까 쓸데없는 소리 같지만 제가 이 부분은 좀 시간을 할애해서 좀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지금 시간 맞춰서 한번 여러분들 책에 다 이미 쓴 건데 책들을 안 읽으시더라고요. 뭐 준어봇이나 주식 창업 교과서, 이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우리는 근로소득 매달 월급입니다. 그리고 투자소득이라는 건 뭐죠? 실제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나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전업투자가는 이게 투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입니다. 매일 들어와서 이 사업소득과 투자소득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려면 권리소득까지 가야 돼요. 권리소득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요, 여러분들 매달, 제가 가장 해피한 게 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매달 1,000만원씩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매달 1,000만원씩. 어떤 세상이 변화도 그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매달 1,000만원 쓴다고 그래도 물론 뭐 명품 사고 뭐 하면 1,000만원도 뭐 모자른 분도 계시겠지만 1,000만원이라는 돈이 매달 나한테 들어온다? 그만큼 해피한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권리 소득까지 가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투자자들은 여러분들 내 자산을 갖고 할 때 여러분들 전량을 다 씁니다. 요번에 다치신 분들은 전체 자산을 다 투자해 갖고 그게 신용 레버리지 쓰신 분들이 다 다친 겁니다. 전에 10월 말에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시장이 털렸나 해 갖고 수치 보여드렸죠. 담보 부족 털리고 여기서 망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반복을 하세요. 요번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매달 들어오는 원천 소득 시드머니가 있나? 없으면 여러분들 지금 내가 1억 투자하고 있어요. 가형자산 절대 다 쓰시면 안 돼요. 다 쓰시면 안 된다고요. 갖다 해서 내가 1억 있어요. 매달 내가 투자하는 건 매달 1,000만원씩만 투자하는 거예요. 1월 달에 1,000만원 갖고 내 총량이 1,000만원이에요. 12분의 1로 줄여요. 우리가 3,000만원 옵션 매매 10번 배팅하는 것 같이 주식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달에 평균 요거 갖고 사요. 근데 다음 달에 폭락해요. 그러면 이런 마인드로 분산해서 가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나면 주가 좀 떨어져라. 요번에는 이 돈 갖고 더 많이 사게. 사람 심리가 묘하게 바뀝니다. 이게 적립식 투자 방식이나 자금을 배분해서 시간 여행하는 접근이에요. 그럴 때는 주가 변동성 겁 안 나요. 지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과거 얘기할 때 삼성전자 3만 원 사고 지금 같이 들고 있으면 얼마?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거를 대상을 딱 3개 정하세요. 전 롯데지주 정해드렸어요. KT는 60대 이상 좀 나이 드신 분만 정해드렸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작년에 브라질 채권 10억 하신 분 다 때려갖고 딱 반은 KT, 반은 롯데지주. 그리고 그분은 또 건물까지 갖고 있어. 매달 임대소득 들어오는 것들은 그거 갖고 매매하세요. 이렇게 전략을 구분해 드립니다. 각각 사람들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월급만 갖고 생활하시는 분인지, 저기 근로소득이 뭔가 임대나 뭐가 매달 시드머니가 들어오는지, 사업해갖고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저 딴 데라도 들어오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먼저 구조화 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순수하게 월급 갖고 아니면 이 투자만 해갖고 먹여 살려야 돼. 그럼 자금 배분 전략과 내가 집중하는 종목들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종목은 매매하지 마셔야 돼요. 거기서 더블을 3번 먹을 때까지. 그래서 시드머니 전체 자산이 커질 때까지. 그 시간이 어떤 때는 10년이나 2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운이 좋으면. 그걸 거쳐야 돼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변동성을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그 다음에 약간 나는 사업 성격과 트레이딩도 할래 하시면 여러분들이 뇌구조를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뇌구조.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이 뇌가 이게 보시면 시간여행, 제가 처음 초보자들은 시간여행만 해드립니다. 제 제자 중에 그 월급만 갖고 살아야 되는 20대 30대 초반에 있는 애들은 매매 안 시켜요. 그 딱 하나 내지 3개 집중 투자예요. 상담 페이지 안 될 거. 3, 4년 전에 만난 제자는 차바이텍만 사드렸어요. 그럼 걔는 10,000원짜리도 있고 20,000원짜리도 있고 30,000원부터는 안 사줬으니까 오히려 40,000원대 팔아갖고 요번에 20,000원 샀는데 물린 거. 근데 걔는 또 이제 사고방식 하면 요번에 주가 좀 떨어지면 내가 매달 100만원씩 들어가는 게 많이 사줄 수 있고 오히려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요. 시간여행 투자 전략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금이 조금 되면 세력 테마주나 트레이딩 아니면 시간여행과 가치 투자는 외롭게 투자해야 돼요. 호흡들이 다릅니다. 근데 이 전체를 다 집어넣어요. 여러분들 이 동전주 투자, 트레이딩, 시간여행, 해외 투자, 가치 투자, 부동산, 이게 최대 부동산 제외하고요. 이런 투자를 다 하려면 최소한 10억 있으셔야 돼요. 최소한 10억 있어야 됩니다. 시간여행 투자, 세력 테마 투자, 트레이딩 투자, 동전주 투자, 이런 걸 다 하시려면. 그럼 내가 10억 있으니까 다 하셔도 돼요. 그럼 주화 입마 안 당해요. 근데 1억이나 뭐 3억 갖고 이걸 다 해요. 여러분들 이거 다 호흡들이 다 다릅니다. 뇌가 폭발해요. 다 다른 데를 여러분들 주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내 상단가 고정단가 기준으로 호흡들이 다 다른데. 그러니까 나에 맞는 호흡과 전략을 먼저 선택하세요. 난 시간여행이야. 가치 투자야. 그럼 집중 투자 딱 3가지 하셔갖고요. 매일 여기 오실 필요 없어요. 저한테 비싼 돈 주고 이거 들으실 필요 없다고요. 그 돈을 쪼개요. 우리가 지금 옵션 전략 같이. 우리가 3,000만원, 5,000만원 옵션 해갖고 할 때 10번 쪼개갖고 300, 500씩 갖고만 하잖아요. 그 돈을 쪼개요. 그래갖고 매달 말씩 평균 단가를 사놔요. 꾸준히. 그게 어렵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한테 또 애들이 한 3살, 5살, 6살, 얘 20살 될 때까지 매매하지 마 하고 그거 매달 그렇게 넣어줘봐요 하면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적금이나 부동산은 길게 하더라도 주식을 그렇게 못 하시더라고. 그런 걸 규제화 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매일매일 이걸 들어오시고 전업 투자해요. 그럴 때 트레이딩이나 세력 테마주나 이런 걸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끔찍해요. 제가 승률이 5대5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30 몇 년 동안 별의별 방법, 제가 또 오딱구니까 제가 그냥 건성건성하지 않았어요. 죽으라고 했는데도 못 맞춰요. 결론은 맞히는 게임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터득한 게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 30 몇 년 동안 저같이 되세요. 이거 맞추는 게임이 아니구나.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 시장은 카오스같이 계속 바뀌어요. 매일매일 시드머니를 창출하셔야 돼요.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집중해 드리는 거는
그래서 옵션 게임으로 여러분들한테 창출을 해드리는 겁니다. 시드머니를. 변동성 얘네들이 투기를 시키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 롱숏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매일매일 시드머니를 뭐 갖고 적은 돈 300만원 정도 갖고 오늘도 아침에 하면 콜은 다 손해봐요. 반토막 됐어요. 어저께 300만원 넣었으면 100에서 150도 못 찾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냅두라고 그랬죠. 손해본 건. 대신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푸드에 있는 게 300이 600 됐어요. 이걸 또 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265 할 때까지 잘하신 분들은 어저께 300을 600이나 잘하시면 900 만드신 분이 제일 잘하신 거예요, 오늘. 그 다음에 265에는 땡치라고 그랬죠. 그것만 제가 잡아드리는 거예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니까 SK하이닉스 7만원에 지지할 것 같다. 상해 증시. 그리고 또 오히려 이제 265에선 땡길 것 같다. 이제는 콜로 가라. 그리고 선물도 265에는 하나 더 사라. 그리고 요거는 2 내지 3포인트 오면 단타로 하고 장기하는 건 270 넘을 때까지 하지 마라. 요렇게 전략을 구조화시키는 것도 하루치기예요. 데일리 트레이딩. 데일리 트레이딩. 이 트레이딩입니다. 트레이딩. 여기에서 시드머니 창출돼 갖고 오늘 예를 들어서 옵션이나 파생 매매 갖고 한 300에서 500 벌었어요. 그럼 뭐예요? 주식으로 저축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물린 게 뭐야? 그럼 그 종목 매달 저축해요. 그 종목으로. 매매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목은 어느 단가가 올 때까지 묻어두는 거예요. 그런 호흡으로 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뇌 구조를 이걸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 맞는 거. 그리고 이거 다 하려면 10억은 최소한 있어야 돼요. 근데 초보자는 나 1억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쪼개야죠. 그럴 때 반을 이 시간여행 종목으로 묻어두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트레이딩 갖고 이제 지구니 막거니 싸우고 막 이러는 겁니다. 세력 테마나 트레이딩 갖고. 그래서 여기서 투자자들한테 제일 먼저 할 때는 제거법이에요. 뭘 하지 마. 어떤 거 하지 마.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신있게 해드리는 건 이건 잘해드려요. 제가 이거 하지 마. 여기서부터는 이거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그러면 동그라미가 남잖아요. 여기서 선택했는데도 반반밖에 못 맞춰요. 맞춘다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여기서 먹은 거 갖고 실패한 거를 조절하는 뭔가 대안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나는 임대소득이나 많이 들어와. 그러면 그건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매달 들어오는 돈 갖고 물린 걸 조절하면 되니까. 근데 그런 행복한 투자자들이 있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내 생활비도 쓰고 월급도 줘야 되고 나도 써야 되고 사람은 인간은 숨만 쉬면 돈 들어가는 물체예요. 그냥 생명체. 끔찍하게 돈 들어갑니다. 나이 들어가면 또 약값, 목값 얼마나 들어가요.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플랜을 짜셔야 돼요. 그래서 10년 플랜 짜라면 못 짜십니다. 그 짜라 그래도 못 짜세요.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짜라. 그리고 제가 기술적 분석이나 가치 분석은 틈틈이 이용할 때 쓰는데 주로 집중하지 않아요. 왜? 스킬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뭐 기술적 분석이나 시스템이나 확률이나 이런 것들 막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기초적인 건 기본이다. 기본 지식 거기서 절대 기법 절대 안 나오니까 제가 무슨 기술적 분석 갖고 절대 기법이니 무슨 알고리즘 대박이니 다 사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거 여러분들한테 중독시켜 갖고 그걸 팔아먹는 거지 거기에서 무슨 기법 나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때는 잘 맞다가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그냥 역사이클 걸려요. 그러니까 시장은 조절인 겁니다. 대응이고 예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프 분석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카오스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우상향 우하향으로 가르쳐 주지만 거기에 한 부분이고 실제 요 속에 들어가면 그냥 카오스에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몬테칼로 확률인데 나의 투자의 인생길이 요 하나 중에 있을 거라고요. 저 최상단 위에 있는 거는 행복한 투자자예요.
재수 없으면 나는 이 제일 밑단에 있을 수 있다고요. 내가 그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길에 따라서 이상하게 꼬여갖고 이렇게 나는 최상단이냐 최하단이냐 그 중에 어디에요. 그럴 때 이 변동에 나중에 이 최하단에 있어도 나중에 이게 최상단까지 갈 수 있는 그 어느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레버리지나 못 쓰면 그것도 매일매일 시드머니가 들어오는 전략이 없다면 심리에서 다 죽어요. 변동성에 다 죽어요. 아웃되고 갑니다. 기회 안 줘요. 그래서 저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걸 생존 전략이에요. 살아남아야 돼요. 그럼 기회는 언제든지 와요. 그런데 살아남지 못하고 다 털려나가요. 그러면 나만 다칠 것 같습니까? 온 가족, 나와 연계된 사람 다 다쳐요. 이게 10년을 망가뜨립니다. 우리 가족의 여러 가지의 미래의 10년을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플랜과 계획과 확률과 그 다음에 전략을 짜야 됩니다. 자, 또 쓸데없는 얘기 한번 하면 우리가 이 버크 해서웨이 회장 이분 워렌 버핏과 찰리 민거 이분들은 신의 영역들이에요. 이분들 우리가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워렌 버핏 사람도 이게 어릴 때부터 해갖고 우리나라 초딩 때부터 해갖고 뭐 여러 가지 방법 찾아갖고 지금까지 최대 부를 이루신 분인데 이분은 투자자 아니에요. 트레이더가 아니에요. 사업가예요, 사업가. 한 종목 갖고 여러분들 지금 사갖고 40년 동안 들고 계실 수 있으세요? 들고 계실 수 있어요? 그 어느 세월에는 내가 산 게 반 토막이나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도 된다고요. 들고 계시겠어요? 요 분의 밑단의 펀드 매니저의 또 우리가 피터 린치도 설명했죠? 7불짜리부터 1불까지 7분의 1 토막 될 때까지 견뎌가 계속 이분은 펀드 매니저니까 가능한 거예요. 돈이 자꾸 유입되잖아요. 누구는 해약해서 갖고 가지만 유입되고. 그래서 집중 투자해갖고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시드머니 창출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제가 일을 절대 놓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전업은 될 수 있는 대로 10억 미니멈 10억 이상 있어야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다 맞추지 않을 때는 전략을 규조화시키고 그 수준까지 갈 때까지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억 미만인 분들은 분산 투자하지 마십시오. 집중 투자하세요. 종목을 백화점으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늘리지 말란 얘기예요. 대충 1000채 종목이 우리 바다가 20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2000개 1%가 몇 개예요? 20개입니다. 20개. 20개도 많은 거예요. 1%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개인으로 초보할 때는 20개가 많은 거예요. 3개에서 5개, 초보자들은 3개에서 5개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영토가 금액이 커질 때마다 3개씩 더 늘려갖고 최대 20개는 10억 미만이시면 하지 마세요. 이것도 규격화시켜야 돼요. 이 중에 이것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릭 구엔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이 반 초기에는 이분 반열에 있던 분들입니다. 워렌 버핏 수준하고. 근데 이분은 중간에 그래도 지금 엄청난 부를 갖고 계신 분인데 떨어져 나갔어요. 왜 떨어져 나갔나? 레버리지를 일으켜갖고 그날 급락하는 파동에서 버크 해서웨이를 팔았어요. 그거 메꾸려고. 그거만 팔지 않고 들고 있었으면 자기 이 반열에 들어왔을 텐데. 그래서 여기에 워렌 버핏이 릭 구엔이한테 이분은 너무 급하다. 너무 서두른다. 이런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서둘렀다는 데인가요? 이 여러분들 서둘렀다는 이 표현이 그 20년을 못 기다려 표현이에요. 상식이 다른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정반대되는 세상에 요 링크 하나 시켜놨습니다.
이 여기 뉴스를 하나 보시면, 여기 링크 시킨 뉴스를 하나 보시면, 지금 퀀트나 알고리즘, 급빈도 매매, 지금 우리 시장에 이런 애들이 싱가포르나 헤지펀드에 무지무지 많아요. 근데 얘네들은 젊어요. 3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40대는 안 써요. 여기 정리가 돼갖고 이 뉴스를 하나 캡처해갖고 링크를 걸어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지금 옵션 하루에도 한쪽은 200%, 300%, 어떤 때는 10,000%, 3000% 이런 것도 구경하죠. 얘네들은 레버리지 이렇게 해갖고 이 짓을 해요. 근데 데이 트레이더예요. 그날 게임은 끝내요. 게임을 끝내는 애들이에요. 오버나잇을 절대 안 해요. 회사에서 안 시켜요. 급빈도 퀀트 매매, 알고리즘 매매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따라가실 수 있으세요? 이건 시스템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무기, 이것도 무기가 장착돼야 돼요. 그리고 이 앞에 단말기 한번 보십시오. 요것도 얘도 급이 낮은 거예요. 이 단말기 에너지나 기구 딱 보면 얘 급을 알거든요. 얘 한 중간 정도 되는 애네요. 탑, 밑, 중간 정도. 딱 보면. 이런 애들이 지금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 시장 갖고 막 공략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조 단위로 움직여요. 미니멈이 1,000억에서 3,000억 갖고 장난쳐요. 근데 오버나잇을 안 해요. 어떤 급빈도 애들의 기본을. 그런데 얘네들의 월급이 뭔지 아십니까? 성과급이에요. 기본의 성과급. 그러니까 이런 애들 중에 뭐 성과급으로 100억 받았다. 이런 애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월급을 월급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 생명이 6개월에 잘려요. 성과 안 내면. 그러니까 이걸 관리하는 관리자 CIO는 얘네들을, 그러니까 전투병을 갖다 놓고 전체 자금을 나는 조달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나는 관리해서 성과 나쁜 애들은 한 6개월 정도 봐줘요. 그다 가차없이 잘라요. 그러면 이런 드라마 보면 앞에 무슨 곽에다가 그냥 나가 그러면 그냥 정리하고 그냥 나가요. 얘네들은.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에 이런 세상에 사는 애들이 헤지펀드 애들이에요. 급빈도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근데 걔네들이 우리 시장을 좌지우지해요. 여러분들 이런 변동성,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오시는 분들은 이런 트레이더들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시간여행으로 자꾸 했더니 호흡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나마 트레이더를 요새 좀 시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SKI 때려라, 어저께, 오늘 다시 껴넣어라. 이거 트레이드입니다. 그리고 선물 보세요. 이 변동성. 제가 오늘 쭉 뺐다가 쭉 올린다고 그랬죠. 이 변동성에 따라 세상이 어떻게, 지금 보세요. 지금 10분 만에, 요 보세요. 요 에너지. 이게 에너지입니다. 지금 선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에서 지금 3포인트 정도, 268, 아침에 고점을 넘으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265대까지 풋을 다 끊어드렸죠? 안 끊었으면 다 토해냈을 거라고요. 아까 200%대짜리가 지금 프리미엄이 얼마 붙었나 한번 보세요. 반토막 된 거예요. 100%. 어제 대비해서는 굉장하지만 오늘 흥분하신 분들은, 그리고 아까 0.7 손절 단가 잡고 하라고 했던 280 콜이 지금 어때요? 이것도 수익률 게임으로 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아까 문자 가는 대로 280짜리를 샀어요. 지금 얼마예요? 0.8짜리가 8만원짜리가 지금 10만원 내가는 거예요. 그러면 2만원 오른 거예요. 8만원짜리가 2만원. 그럼 몇 프로입니까? 8만원에서 한 30%는 조금 안 되죠? 이걸 챙기시라고요. 0.99, 1.0에 챙겨요. 그리고 다시 사요, 얘를.
손바닥가 0.9 잡고요. 그 다음 매도는 1.25면 또 챙겨요. 그래서 만약에 1.5까지 가요? 그럼 행사 가격을 이동해요. 뭐로? 이 윗자리로. 280짜리를 282.5짜리로. 그리고 어저께 오버나이트 한 거는 오늘 270 넘기기 전까는 대응하지도 마세요. 싸움의 영역을 내일이든 모레든 할 테니까. 그래서 오늘은 40포인트 빠졌다가 대반등 에너지를 보자가 10시 반 동시효과 잡고 시가상위 종목도 갖고 보면서 대응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롱숏 차별화되는 게 뭐예요? 삼바라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가 내일 결정납니다. 근데 어떻게 결정난다고 그랬죠? 제가 맞히지 말고 14일 전까지 금액을 딱 정해갖고 삼바 반 다 떨어지는 칼라 잡으라고 그랬죠. 그게 32만원이든 30만원이든 어저께가 28만원이든 내가 100주 사려면 50주를 사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14일 전에. 나머지는 결과 보고 하는 거예요. 이 전략은 뭐예요? 맞추는 전략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나와야 돼요? 내일 당장 삼바가 고의과실이 아닌 단순과실로 결론이 났어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까지 갈 것 같아서요? 50만원 갑니다. 그냥 스트레이트로 50만원 가요. 이제는 다 해결됐네. 전에 5월달 7월달에 우리가 35만원 7만원 사갖고 50에서 55만원대 절대 상장 폐지 안되니까 사서 팔아드렸죠. 요번에 사신 분들 물론 냅두시고요. 가만 계시다가 얘 상장 폐지 절대 못 시킵니다. 장담컨대 못 시켜요. 그럼 대우조선해야 한국항공우주 삼성그룹 변호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대우조선해양까지도 물고 늘어지지. 저것도 접했는데 쟤네들은 살려주고 우리는 왜 이러냐. 그리고 국가소송당해요. 이걸 다 알 거라고요. 그러니까 현 정치인이야 이거 공격하는 애들은 대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잔인한 얘기지만 누가 시키는 애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 그거 일부러 다 개미 털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악의 시는 요번에는 이런 다른 정치적 목적이나 다른 삼성가의 여러분들 삼성가 쪽에 요번에 나오는 내용 보세요. 저는 보이지 않는 옛날 현대그룹의 왕자의 난도 있었지 않습니까? 형제들끼리 싸우는 정몽구 회장과 돌아가신 정몽원 회장인가요? 정종 회장 시절 때요. 저는 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그 다음에 이부진 씨, 홍나의 여사, 홍씨 집안 보이지 않게 대판 저는 내부적으로는 불튀기는 엄청난 권력 투쟁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장 답답한 게 이부진 씨 거라고요. 지금 구도로 가면요. 호텔신라도 다 이재용 씨 겁니다. 그러니까 홍라의 여사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거는 건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 왜? 잘못하면요. 삼성생명이 홍라의 여사 거가 돼요. 이렇게 어머님 자식인데 근데 그거는 사이즈가 다를 때는 예의가 우리가 왕권 보면 여러분들 왕권에 할 때 형제들끼리 죽이고 잡고 막 이런 난리 치잖아요. 그러니까 10대 재벌에서의 그 재벌가의 에너지는 저는 일반 상식으로는 접근하지 말자. 왜? 나를 믿고 따르는 권력투쟁의 여러 가지 이해 집단들을 대변하는 대변이 뭔가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지금 가장 취약하게 공격하는 게 삼바라고요. 왜 공격할 것 같습니까? 이재용 부회장 시절에는 이제 삼성전자는 버린 거예요. 이거는 버렸다는 게 그 회사를 망가뜨린다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이제부터 황제주는 삼바예요. 이재용 부회장 스타일은. 근데 그거를 계속 넘고 넘어야 되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현 정부나 여러 가지 또 강요 집단 그 다음에 참여연대 이런 에너지라면 계속 그걸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그러고 그 공격이 다른 이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공격하는 대리인도 있단 말이에요.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이 에너지가 벌써 가동되는 거예요. 요새 현대차 한전부지 땅 나중에 저 10조 산 거 저 100조 될 겁니다. 가치가.
근데 저거 팔게끔 만들라는 또 내부 세력, 심지어는 창업 1세대 저 정의선 부회장 입장이라면 내가 가장 고민하는 거는 창업 1세대 어떻게 구조조정하나. 지금 정몽구 회장이 좀 이에 대한 건강 뭐 여러 가지 찌라지 보면 이상한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 유독 현대차 그룹 나쁜 기사들이 막 실려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했죠. 저거 절대 팔지 않을 거다. 강제로 뺏으려고 그래도 뭔가 저거를 이용해서 뭔가 다음 세대를 가려야 되는 기반인데, 그리고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저 삼성동에서 영동대 거기에 가치가, 여러분들 저 10조 돈 든 게 지금 말들 많잖아요. 헛발질했다? 나중에 거기 부동산 가치 100조 넘어갈 겁니다. 그걸 걔네들이 그걸 왜 던지게, 그걸 뺏으려고 하는. 그리고 갖다 얘기해서 인간은 사악하거나 시장도 사악합니다. 내가 잘릴 군번이에요. 내가 지금 정모구 회장 뭐 1세대인데 잘릴 군번이에요. 나의 적은 누굽니까? 정의선 회장, 부회장이지. 앞에서는 그분 따라가지만 나의 적은 누구예요? 그런 에너지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이게 교통정리 되는데 2년 정도 걸릴 거예요. 저는 총선 때 정리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요새 심이 안 떨어지잖아요. 서울시에서 지금 미쳤다고 지금 해줘요. 이권은, 이게 엄청난 이권인데 그 칼날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러니까 요렇게 사용할 것 같아요. 2019년에서 2020년 4월이 총선이잖아요. 그때 풀어주든지 아니면 2020년 대선에서 풀어주든지. 대선 가까우면 또 말들 많고 갖고 너는 또 이권 받은 거 아니야, 적들 있으니까 그거 한 2019년에서 20년 사이가 딱 좋아요. 그래서 난 내년에 저 건물 짓는다 생각합니다. 요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시장을 놓고 볼 때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이게 다 에너지입니다. 이제 3바 내일 결정을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생각하는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예요? 2달 정도 거래 정지 당하는 거예요. 고일에서 검찰로 넘어가요. 그러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그게 불확실성 제거로 다른 제약주 떨어진 건 그걸로 땡이에요. 이제 3번 문제가 됐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 신규 사려면 셀티는 헬스케어 사라고 합니다. 이제 코스타 물 들어오는지 봐라. 내일이 디데이다. 3바 갖고 지금 바이오 죽였잖아요. 또 이 죽인 에너지의 결정타가 장수가 누구예요? 연기금이잖아요. 연기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삼성전자 1300억 사고 코스닥 붕괴시켜버리고, 요새 뉴스 나오는 거 보면 그냥 바이오 갖고 있는 건 완전히 왼수. 3바 셀티리온 11월달 어닝 쇼크. 그러니까 투자자들 볼 때는 어때요? 갖고 있으면 공포스럽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국민연금 CIO가 교통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빅베이스 교통정리, 뭐 나에 맞는 자산운용사로 교체해버려요. 이것도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럼 기존에 있던 애들, 특히 기존에 있던 애들 중에 코스닥, 가치주, 바이오 쪽에 있는 그쪽 애들 집중하는 애들 다 털어버렸어요.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울막 겨자 먹기로 팔아야죠. 내가 그 명단에 빠졌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나스미디어 어떤 자산을 44만 주 판 게 걔네들 욕할 필요 없어요. 나스미디어. 그 강제로 털린 겁니다. 여기도 빅베스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SK하이닉스가 단타 나옵니다. 이렇게 또 찍어드린 겁니다. 이게 장수의 색깔과 전략에 따라 또 시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롱숏과 연계돼요. 뭐 이런 게 요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16년도 12월 달에 그 피바다, 그때는 더 심했죠. 전체 시장의 코스닥이 570까지 빠지고, 그냥 여러분들 기억 안 나세요? 2016년 강면호 CIO 오자마자 뭐 여러 가지 할 때
패시브 전략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가상위 종목들 자기 아름다운 10대 자산운용사 그쪽만 모으고, 그리고 제가 왜 이거는 그냥 예측의 심증이지 내가 까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대충 이 밑바닥에서는 이분이 쫀니 때문에 쫓겨났거든요. 쫀니 때문에. 그 전에 어디 위치에 있었는데 어떻게, 근데 이분이 야인으로 있었는데 인맥관계에서 그 청와대 파워맨, 지금 감옥에 계신 분, 안 누구누구, 이분 덕분에 국민연금 CIO가 된 거거든요. 오자마자 뭐예요? 철학을 만든 거예요. 패시브 전략, 철학. 그리고 나에 맞는 자산운용사. 그러면서 연기금에 있는 모든 코스닥과 보시면 그때 한미아품, 아모레퍼시픽 이 종목을 다 포트 비우고 다 던져버립니다. 근데 묘하게 그 종목이 쫀니가 집중으로 샀던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쫀니 펀드 박살날 수밖에 없죠. 투자 철학은 그분이 맞아요. 그분이 방송에다 하는 거 보면 말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죠. 왜? 펀드 실적은 저렇게 한풀 없는데, 그 무슨 차를 사지 마라. 그 다음에 우리 투자 교육이 잘못됐다. 근데 저도 30몇 년 또 쌓아보니까 저분 말이 맞아요. 그분 말이 맞다고요. 매매하지 않고 저축하듯이 하고 유태현 사고방식으로 바꾸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결과만 갖고 판단하잖아요. 그 짧은 결과. 이분 나중에 10년이나 20년 후에는 그분 뜻대로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못 기다리는 거예요. 피터 린치도 그걸 들고서 가면 2만 프로 이상의 수익을 났는데 실제 그 펀드를 끝까지 가는 게 3%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최초 가입자 3%도 안 돼요. 그 사이에 다 해약하고 욕하고 나가지. 이게 투자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0년 되셨던 20년 되셨던 3년밖에 안 돼서 한번 생각의 훈련을 오늘 좀 잡소리를 좀 했는데 시세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SK하이닉스 갖고 단타하세요. 저를 이용해서 옵션 매매 안 하시면 SK하이닉스만 갖고 단타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3%, 어떤 때는 5%. 대신 금액을 조금 늘려요. 그래, 한 2,000에서 3,000. 시가상위 종목 갖고 내가 옵션 갖고 그걸 이해가 되셔야 되죠. 이게 하단인 것 같아요. 종합주가지수 연동해서 그걸 이용해서 단타만 하세요. 그래서 시드머니를 거기서 창출해내세요. 그래놓고 변동성이 큰 이걸 베타지수가 높은 거라고 그러거든요. 개별 종목들 세력주는 매매하지 말고 평잔으로 분산 투자하세요. 떨어질 때는 더 좋아요. 사고방식이 더 떨어져라 훈련하세요. 그래서 물을 타서 놓으세요. 대신 물 탈 수 있는 종목 상자 폐지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동전주는 정크는 절대 물 타면 안 돼요. 그나마 가치주들, 중소형주들 이런 것들을 조절해 보세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나에 맞는 전략을 포트폴리오하고 그걸 선택하셔야 돼요. 그거 내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내 자금 사이즈, 나의 성격, 나의 현재 상태, 자금 규모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이제 전략으로 가죠. 265 하단, 268 상단 이렇게 잡고 그냥 박스 전략만 세워드렸는데 실제 흐름 보시죠. 실제 흐름. 이거 268을 순간적으로 넘었네 아침. 그러다 지금 조정이네요. 아침에서 3포인트 정도 올리고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오른 거의 반이 어디예요? 이게 중심 찾기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 중심 찾기가 잘 맞아요. 그러면 지금 3포인트에 1.5니까 266.5 요거를 딱 선을 거놓으세요. 266.5 여기 오면 콜 단타 치시면 다시 들어가고 풋은 갖고 계신 분도 청산하시고 그러면서 추세 물량은 270 넘을 때까지 대응하지 마시고요. 요렇게 속도 조절하시고요. 오늘은
바이오 쪽에서 그동안 짱돌 나온 것들, 내일이 디데이니까 삼바 저는 상장 폐지 절대 못 시킵니다. 대신 거래 정지는 시킬 수 있어요. 아니면 벌금형을 내는 거예요. 벌금형.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겁니다. 그 케이스 스타디는 과거에 대우조선해양이나 한국항공우주 분식회계 했을 때 어떻게 했나 그걸 사례 공부하면 대충 감이 나온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시절은 삼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도를 다 넘어가면 이제 삼바가 삼성전자 같이 돼요. 2020년이나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요번 뭐 거래정지 나갈 때 모아갖고 한 3년이나 5년 묻어주시면 이제 5년 후에는 과거에 삼성전자 같은 얘기 할 거예요. 저거 40만원 100만원 아래로 샀는데 이게 200만원 됐어? 이런 얘기를 삼바가 할 거라고요. 왜? 앞으로 고령화, 바이오 시밀러, 미래지도 그리고 그룹의 총수가 집중하는 게 인공지능, 그 다음에 바이오. 얘 갖고 뭔가 회사를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장치산업입니다. 그러니까 현상만 유지해도 얘는 다행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구조화시켜서 전략을 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소리가 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오시는 분 또 오랫동안 하신 분도 제가 오늘 올려드린 나의 전략을 포트폴리오하고 내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적합한 거를 찾아나갖고 전업투자가는 매일매일 시드머니가 들어오셔야 됩니다. 매일 그 임대료나 이렇게 월급 크게 들어오시면은 옵션 매매 안 하셔도 돼요. 거기서 들어온 거 갖고 조절하면 돼요. 근데 그게 조절이 안 되는 분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투기하십시오라고 해드린 거예요. 지금 변동성 갖고 이 짓을 저렇게 급빈도 매매하는 애들. 근데 우리가 물이 들어와야 그 얘네들이 무뎌지거든요. 그리고 걔네들 영향력이 작아요. 그거를 코스피는 7조 이상 거래되고 코스닥은 5조 이상. 지금 다 처박혀 있어갖고 얘네들을 방어를 못해요. 그럼 걔네들이 공격하면 당하고 올리면 올라주고 완전히 지금 천수답 시장이 얼마 동안 될지 이게 3년도 될 수 있다고요. 현 정부는 이 주식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지금 정책 입안 실권 잡으신 분들 실무 너무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모르시는 분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어떤 철학을 갖고. 그게 제일 골 때리는 상황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심시간 잘 하시고요. 1시 반에 다시 종합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1시 반에 뵙죠.